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장 이창섭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 동료들 3명을 잃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런 희생이 따랐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를 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연구 결과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론을 연구원장이 해설을 한번 해주는 게 의미가 있겠다,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레탄 전실 연소에 대한 현상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어떤 현상이 거기 있었길래 우리 그 대원들, 그 중에는 경험 많은 대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을 못하고 현장에 진입했을까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재현 실험을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발생함직한 현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이제 재현 실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모사체를 만들었죠. 이게 실험체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2개 층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거는 폭이 9m짜리를 2개를 세웠어요. 넓이가 3m가 되고 높이는 2개 합쳐가지고 5.2m 되는 시험체를 갖다 놓고 내장재를 그때 현장 상황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글라스울에다가 우레탄 폼을 발포해서 성형시켜 놓고 그리고 마감은 질석 음칠로서 했습니다. 이 실험체 규모의 그 구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을 하나의 구획으로 만들어 놓고 1층에다가 버너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이 시작될 때 이 버너에 불을 붙이고 이 불이 벽체로 옮겨 붙을 때 버너의 연료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2층은 2개의 격실로 나눠 가지고 2층에 구획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상부에 위치하고 B는 우측으로 조금 비켜서 온 곳에다가 위치를 시켰는데 아래쪽에서 발생되어진 화염과 열기가 전이가 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었어요. 지름 20cm의 구멍, 천공 2개를 각각 구획실 A와 B에다가 뚫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점들이 다 센서들입니다. 센서가 한 70여 개 부착이 돼가지고 처음에 착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온도 변화를 1층 구획실과 2층 A, B에 전부 다 기록을 다 한 거죠.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층에 보겠습니다. 1층에는 점화 4분 경과 시에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화 6분 17초 경과 시에 플래시오버가 일어납니다. 화점의 상부에 위치해 있던 2층 A 구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공을 통해 가지고 열기가 전달이 되어서 점화 6분 경과 시에 급격한 온도 상승이 관찰이 되었고요. 점화 16분 55초 경과했을 때 역시 플래시오버가 발생을 합니다. 2층 B 구획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3분 32초간의 훈소 현상이 지속되는 구간이 보입니다. 점화 29분 47초 경과 시에 1차 연기 폭발이 발생합니다. 1차 연기 폭발 80초 후에 2차 연기 폭발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레탄 폼이 열분해로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이것이 불이 붙는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하얀 기기가 히팅 플레이트인데 저기다가 우레탄 폼을 조각을 넣어 가지고요 히팅 시켰습니다. 히팅을 시켜 가지고 계속 그 히팅 플레이트의 온도를 높이면서 위에 깔때기 팁에서 나오는 기체에 불을 붙여 봤더니 350도 부근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우레탄 폼이 열분해하면은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기체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 그 폴리우레탄의 열분해 가스의 성분을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분석하지는 않고 유니버시티 오브 콜롬비아에서 발행한 문헌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폴리우레탄이 열분해를 하면은 이게 경질 부분이 있고 연질 부분이 있는데 경질 부분이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서 연소가 되어지는데 이때가
연소되어지는 가연성 전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300도씨 정도고, 연질 부분이 열분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온도가 400도씨 됐는데 1차 분해에서 이소시아네이트라든지 하이드로젠 사이나이드, 이게 HCN이죠. 시아나수소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 400도씨에서 발생하는 성분들을 보면 CO와 CO2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일산화탄소가 가연물인지 알죠? 그래서 이것도 가연물이고, 알데하이드, 케톤, 카르복실산, 캔 가연물이고, 이렇게 가연물들이 다수가 포함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탄의 열분에 의해 가지고 가연성 전기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나 문헌조사를 통해서나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연기 폭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기 폭발, 즉 스모크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내에서 밖에서 유입되거나 아니면은 공간 자체에서 생성되어져 가지고 체류하는 연기 형상의 가연성 기체가 유입된 공기와 혼합되어서 연소 범위 농도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에요. 이때의 연기에는 가연성 전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연기도 가연성 가스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전체의 현상을 한번 쭉 추론을 해봤더니, 그 우레탄으로 내장되어진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중에 훈소가 일어나고, 훈소에 의해서 일부 가연성 기체가 생성되어져 가지고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연기 형태로 존재하다가 공기와 만나 가지고 연소 범위가 형성되고 거기에 점화 에너지가 있었을 때 연기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연기 폭발이 일어나면은 바로 플래시오버로 바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플래시오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학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일반적인 내화조 건축물에서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화염이 계속 확산되어져 가지고 천정부까지 옮겨 붙어 가지고, 천정부가 전면적으로 탈 때 그 천정부에 자리하고 있는 화염에서 복사열이 나와서 그 방 전체의 가연물들을 인화점에 이르게 해가지고 방 전체가 타는 현상, 전실연소, 순발연소라고 하는 게 학술적인 정의거든요. 보통 내화조 건축물에서 플래시오버가 일어난다는 것은 천정에 불길이 다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우레탄으로 내장된 건축물에서는 특이하게도 연기 폭발이 발생하면 바로 플래시오버로 돌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현상이 특히 우레탄으로 내부 마감을 한 건축물에서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이 현상을 우레탄 전실연소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 현상이 비단 지난 1월에 평택에서만 발생했던 게 아니고, 이천, 쿠팡, 여기 지금 막 시리즈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물류센터 화재는 이런 현상이 다 개입을 했고, 아주 그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현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근거 있는 의심을 하게 됐죠. 그러면 어쩌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레탄 폼으로 마감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가연물이 적은 상황에서도 빠르게 체성기에 도달하고, 공간의 화재가 소강 상태일지라도 열분해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면서 연기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기는 다량의 미연소된 가연성 가스를 함유할 수 있고, 급격한 화재 확산이나 연기 폭발이 발생해서 플래시오버로 바로 돌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레탄으로 내장된 물류센터 등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안에 연기만 보이고 화염이 별로 없다고 만만하게 보고 진입했다가는 이런 일 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실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요. 119 리서치입니다. 119 리서치에 요 내용을 담아서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한번 봅시다. 119 리서치에 들어오시면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금속 화재에 어떤 약재가 제일 경제성과 효용성이 있는지 한 실험이라든지, 지하 공동구에서 폼을 주입을 했을 때 얼마의 간격으로 폼을 주입을 해야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지 등의 여러분들 현장 활용에 유용한 결과들을 설명해 주는 영상들이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가 될 거예요. 아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대응이 훨씬 스마트해지고 그로 인해서 불도 잘 끄고 사람도 잘 구하고 우리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대응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노크를 하면 바로 받아주고 의미 있는 문제라면 바로 실험에 들어가고 문헌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연구원이 존재합니다. 연구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대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